애덤 스미스가 주장한 인간의 이기심으로 자유시장은 크게 성장했지만 공명정대한 관찰자는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노동자의 삶은 처참해졌죠. 위기 속에서 영웅이 나타난다고 했었나요? 이번에는 칼 마르크스라는 위대한 철학자가 등장합니다. 2008년 진행된 영국의 BBC 설문조사에서 칼 마르크스는 지난 1000년간 가장 위대한 철학자이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로, 그가 쓴 자본론은 지난 1000년간 가장 영향을 끼친 책으로 선정됐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조심스럽기까지 한 이름인데 마르크스가 그렇게 위대한 철학자라고요? 그가 세계적으로 위대한 평가를 받는 이유는 뭘까요? 마르크스의 이론을 유물론적 변증법이라고 하는데요. 마르크스는 헤겔의 변증법과 포이에르바의 유물론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변증법은 세상의 모든 것은 정반합의 법칙으로 변화 발전한다는 철학이고, 유물론은 물질이 세계를 구성하고 지배하며 이끌어간다는 철학이죠. 그렇게 마르크스는 헤겔의 변증법과 포이에르바의 유물론을 받아들여 유물론적 변증법이라는 자신만의 철학을 정립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괜찮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파리에서 마르크스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친구 엥겔스를 만나게 됩니다. 엥겔스는 우리에게 어쩌면 생소할지도 모르겠지만 엥겔스가 없었다면 자본론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자본론이 세상에 나오게끔 물심양면에서 적극적 지원을 했고, 심지어 자본론 2편과 3편은 마르크스의 유고를 모아 엥겔스가 세상에 내놓았죠. 영국으로 추방한 후 마르크스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가난과 질병으로 6아이 중 3을 잃기도 했죠. 시간이 흘러 유산 상속가 엥겔스의 지원으로 생활이 좀 나아졌고 자본론 집필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요. 자본주의의 모순을 밝히기 위해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수백 번 읽었다고 해요. 책을 쓰기 시작한 지 15년, 드디어 1867년 일생의 역작 자본론이 출간되었습니다. 자본론에서 가장 먼저 다룬 것은 상품이었습니다. 상품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모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봤는데요. 이러한 상품은 노동을 통해 생산된다고 했죠. 그러므로 상품의 가치는 상품 생산에 들어간 평균 노동시간으로 결정된다고 정의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상품을 돈을 주고 구매하는데 상품의 가치는 노동시간으로 결정되니 돈이면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화폐의 물신성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이 점이 참 흥미롭네요. 점쟁이인가? 마르크스는 애덤 스미스의 노동가치론을 받아들였지만 노동의 가치를 증대시키려고 했던 애덤 스미스의 분업은 인간을 기계의 부품처럼 만들어버릴 것이라며 소외된 노동의 개념을 통해 비판했습니다. 노동 생산물로부터의 소외, 노동으로부터의 소외, 인간 본질로부터의 소외, 타인으로부터의 소외가 그것이죠.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쓴 목적은 왜 쉬지 않고 일하는 노동자들은 항상 가난할까? 반면에 놀고 먹는 자본가들은 왜 부유할까?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마르크스는 이윤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아냄으로써 그 해답을 찾았는데요. 빵 공장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우선 빵을 만들기 위해 밀가루가 필요할 거고 기계도 필요하겠죠? 물론 노동자도 필요할 겁니다. 빵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밀가루 8,000원, 기계 8,000원, 노동자 임금으로 8,000원이 들어가서 빵 가격이 24,000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본가 입장에서 밀가루와 기계에게 비용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노동자에게 주는 임금은 얼마든지 줄이는 게 가능하죠. 노동자에게 결국 3,000원을 줬다면 나머지 5,000원은 자본가가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노동자는 왜 그걸 순순히 받아들일까요? 자본가가 자르면 일자리를 잃게 되니 참을 수밖에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더 적은 돈을 주고 더 많은 일을 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필로폰이 처음에는 노동자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키기 위해 잠을 깨우는 데 사용됐다고 하는데요. 그러고 보니 아침에 커피 한 잔 먹지 않으면 일을 시작할 수 없는데 설마 커피도? 결국 노동자를 착취함으로써 자본가는 더 많은 부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본가는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 또다시 고민합니다. 결국 노동자를 기계로 대체함으로써 실업은 증가했고 자본가는 노동자의 임금을 더 낮출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상품 생산은 크게 증가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구매력 하락으로 결국에는 기업도 자본가도 모두 망하게 될 거고, 참다 못한 노동자들의 혁명을 통해 자본주의는 붕괴할 거라고 마르크스는 예상했습니다. 자본주의의 빈자리는 사회주의가 대신할 거라고 했고요. 1883년 3월 13일 마르크스는 엥겔스가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이 가장 아끼던 의자에 앉아 삶을 마감합니다. 우리는 이제껏 마르크스를 덮어놓고 미워했고 금기시했었죠. 하지만 그는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일생을 바쳤던 혁명가였고, 유물론적 변증법으로 세상을 해석한 철학자였으며, 자본주의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경제학자, 공산주의 국가의 기초가 된 사상가였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수정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대표하는 경제학자인 케인즈와 하이에크를 이야기해 볼게요. 경기없는 학교였습니다.